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교욱입니다. 고려 왕조는 관상수시를 군왕의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건국 초기부터 천문 관측을 전담하는 관련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태복관과 태사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려사의 백관지에는 태복관과 태사국에 대해 천문과 역수, 축후, 강류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라며 이 두 기관의 업무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은 충선왕 때인 1308년 서운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처럼 통합 시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언제 처음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976년 11월 이전에 사천원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고려사 식화지의 전식과 기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식과 기사에 따르면 목전 원년인 998년에 만들어진 개정 전식과에 관련된 관직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두 기관은 적어도 998년 12월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이후 이들 기관 가운데 태복감이 현종 때 이후 사천대, 사천감, 관우소로 그리고 또다시 사천감으로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사국은 충선왕 때에 서운관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적어도 이름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건국 초기인 10세기 초부터 13세기 초 충선왕 시대까지 고려의 관직과 직위체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이들 기관과 업무, 통합에 의한 업무 이관 흡수를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변화가 불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두 기관은 비교적 고려 초기부터 있었던 중앙정부의 한 부서임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태복감부터 살펴볼까요? 태복감에서 태복은 복관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복관의 복은 점치는 행위 혹은 택하는 행위를 의미하면서 태복감의 관원은 주로 풍수관이나 전복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 쓸 것입니다. 물론 복관의 주요 업무는 택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왕릉을 다시 고쳐 정비하는 날짜나 팔관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이 기관의 주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종 4년 김덕명이 최충원에게 후릉의 개장을 건의했을 때 최충원은 사천대의 택일을 명합니다. 또 공민왕 6년에 팔관의 날짜를 변경한 일도 사천대의 건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태복감은 가장 높은 직급의 감으로부터 소감, 사관정, 승, 복박사, 그리고 복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태사국은 천문 관측을 담당했습니다. 태사국의 관원은 천문학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관직은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태복감의 감보다 낮습니다. 영 밑으로 승, 영대랑, 보장정, 설호정, 사신, 사력, 가무 등으로 조직됩니다. 여기서 영대랑은 천문 관측을 담당하는 관원이며 보장정과 사력은 역복과 역설을 담당하는 관원입니다. 그리고 설호정과 사신은 물시계를 담당하는 관원임을 관직 이름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태복감이 전복과 택일을 주로 담당했다면 태사국은 그 기본 활동인 천문 관측과 시간 측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복감은 사천감 혹은 사천대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천병과 제의를 보고하고 해석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50년 고종 37년의 기록을 보면은 달이 방수의 상상을 범하는 일이 관측되었는데요. 이를 사천대에서는 임금에 우환이 생기고 상상이 죽임을 당하며 난신이 생겨 신하가 임금을 대신한다고 하였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1369년 공민왕 18년에는 낮에 태백성, 즉 금성이 나타나자 판사 천감사 진영선은 농사가 흉년이라는 점을 들어 정이 길하고 동이 흉하다 라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산 상태를 포함한 천문 관측은 주로 태사국에서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일식의 예측과 관련된 것이나 각종 행사의 시각 예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의식인 부태묘에서 태사국의 주시원은 시각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상원 연등회의나 중동 팔관회의에서도 똑같이 시각을 알리는 업무를 맡았죠. 이처럼 태사국의 시보기능은 매우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는 서경 유수관의 강루원을 태사국의 분원, 즉 분사태사국으로 고쳤다고 하는 사실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식이나 월식의 발생 시각을 사전에 예보하는 것은 태사국의 주된 임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월식 예보는 사천대, 즉 태복감에서 담당했습니다. 문종 때의 기록들이나 공민왕 7년 12월에 사천대의 하관정, 위원경이 행한 일식 보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복감과 태사국의 업무는 특히 1월식과 관련해서 서로 겹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복관과 태사국의 업무가 겹쳤기 때문에 이 두 관청은 결국 통폐합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사 백간지의 기록에 의하면 충렬왕 34년인 1308년에 사천대와 태사국을 통합해서 서운관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작업은 고려가 원에 복속되면서 관제가 제후국으로 격화되는 일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이 통합 개편은 복속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관제를 격화하고 개편하라는 원의 요구에 대해서 고려는 이른바 육사를 통해 풍속과 제도를 보존하려는 입장을 취했죠. 이런 입장에서 서운관으로 통합은 고려 왕이 원 황제의 부마가 된 충렬왕 때가 아닌 충선왕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운관으로 통합은 충선왕에 의해 시작된 관제 통폐합 작업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운관으로의 통합을 포함한 고려의 관제의 여러 변화는 고려 왕실 내부의 정치적 싸움, 즉 충렬왕과 충선왕의 싸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1298년경부터 약 10년간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의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요. 이는 1307년 5월 원에서 무종화, 인종 형제가 연달아 즉위하고 이때 원 황제의 사촌인 충선왕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당시 원의 대도에서 충선왕의 한국을 도왔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최성지입니다. 최성지는 충선왕의 명을 받아서 원에서 반복된 수시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려에 전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습을 바탕으로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고려는 수시력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309년의 일인데요. 더불어 그 즈음 사천대와 태사국을 통합한 서운관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과정을 거친 서운관의 관직 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문종 때 이 두 부서에는 총 29명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서운관 통합 후로 20명으로 줄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두 관서의 수장이었던 판사의 직은 없어지고 제점이라는 관직이 수장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점이라는 관직명은 원나라의 사천대와 회회 사천대에 설치되었던 관직명입니다. 그리고 축소와 철폐는 주로 태복감 소속 관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복감, 즉 사천대에서는 각각 한 명이 배정되었던 추나 추동의 사관정과 복정, 복박사 관직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태사국은 조금 다르게 정비되었습니다. 2명이 배정되었던 영대랑 1명이 배정되었던 보장정, 서로정과 같은 관직명이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태사국에서 천문관측과 물시계 운영 및 시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은 통합된 이후에도 서운관에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대랑, 보장정, 서로정직은 2명의 장루와 3명의 시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라진 관직은 사관정과 복정, 복박사의 관직, 즉 복정과 관련된 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서운관이 천문관측과 역수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이들 관직의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 비해 책임 관리들의 등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관직은 한두 급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천문기상 관측 업무의 범위가 전보다 넓어지고 업무가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직의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루, 시일이라는 관직명은 누곽을 관정하며 정비하고 태양을 관측하는 담당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시계와 시계를 바탕으로 시각을 보정하고 천문을 관측하는 업무가 강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